여러분은 지금 백화점에 와 있습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멋진 코트 한 벌이 마침 세일 중이네요. 가격표를 보니 원래 가격은 100만 원인데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70%나 싸네. 이건 무조건 사야 해.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차갑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 코트의 실제 가치가 정말 3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처음 본 숫자, 즉 1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닻을 내려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앵커링 효과, 우리말로는 DH 내리기 효과입니다.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면 조류에 아무리 휩쓸려도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판단도 처음 접한 정보라는 닻에 묶여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심리 법칙이죠. 단순히 쇼핑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봉 협상, 집을 사고 팔 때의 가격, 심지어는 여러분이 오늘 주식창을 보며 내리는 결정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경제 활동은 이 보이지 않는 닻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앵커링 효과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리고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이 심리적 함정을 이용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지 이보천자불량의 압도적인 디테일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합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먼저 이 앵커링 효과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계기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이론의 아버지는 행동경제학의 거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먼입니다. 카너먼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험 하나를 기획합니다. 피험자들을 모아놓고 0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룰렛을 돌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룰렛은 사실 조작된 거였습니다. 어떤 그룹에게는 무조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65라는 숫자가 나오게 했죠. 룰렛 숫자가 결정된 직후 카너먼은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이 방금 나온 룰렛 숫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룰렛에서 나온 숫자랑 유엔 가입국 비율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룰렛 숫자는 그냥 운으로 결정된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룰렛에서 10을 본 사람들의 평균 답변은 25%였는데 65를 본 사람들의 평균 답변은 무려 45%였습니다. 단순히 무의미한 숫자를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인간의 판단 수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우리 뇌는 어떤 수치를 추정할 때 가장 먼저 접한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조정을 시작하는데, 그 기준점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정보라도 일단 닻을 내려버리면 거기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주변에 아주 사소하고 맥락 없는 정보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죠. 자,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무기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음식점의 메뉴판입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가면 메뉴판 맨 위에 뭐가 있는지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세트 메뉴나 와인이 적혀 있습니다. 1큐브에 30만 원짜리 최상급 티본 스테이크 세트 같은 거 말이죠. 식당 주인이 정말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그 30만 원짜리 메뉴를 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맨 위에 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메뉴의 진짜 역할은 음식이 아니라 닻입니다. 여러분이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30만 원이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는 기준점이 형성됩니다. 그 밑에 있는 5만 원짜리 파스타, 8만 원짜리 안심 스테이크가 갑자기 가성비 좋아 보이고 저렴해 보이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메뉴판에 30만 원짜리 메뉴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8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보고 뭐가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30만 원이라는 닻이 내려진 후에는 8만 원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식당 주인은 여러분에게 30만 원짜리를 팔지 않아도 성공한 겁니다. 원래 목표였던 8만 원짜리 메뉴를 기분 좋게 주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건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일 큰 벤티 사이즈 가격을 먼저 보게 만들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한정판 굿즈를 진열해두는 식이죠. 여러분의 뇌는 이미 높은 가격에 적응해버리고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는 무장해제되어 버립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문이 사실은 고도로 설계된 심리전의 결과물이라는 게 말이죠. 자, 그럼 마트로 가볼까요? 마트 마케팅의 정수는 바로 한정 판매와 묶음 판매입니다. 여기서도 앵커링 효과는 아주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수프 통조림을 판매하면서 두 가지 안내판을 붙였어요. 첫 번째는 1인당 구매 제한 없음, 두 번째는 1인당 12캔 한정 판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2캔 한정이라는 문구를 붙였을 때 사람들은 구매 제한이 없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수프를 2배 이상 더 많이 샀습니다. 왜일까요? 12라는 숫자가 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12캔까지 살 수 있나 보네? 그럼 한 5다 6캔은 사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수프 한 캔만 사러 왔던 사람조차 10이라는 숫자에 묶여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어들게 되는 거죠. 마트는 여러분에게 적게 사라고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많이 사야 한다는 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숫자의 힘이고 마케팅의 무서움입니다. 이제 좀 더 큰 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연봉 협상이나 부동산 거래입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협상의 대가들은 항상 말합니다. 먼저 닻을 던져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연봉 협상을 할 때 회사가 먼저 연봉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회사가 만약 우리 회사의 기준상 4천만 원이 적당해 보입니다 라고 먼저 말을 뱉는 순간 그 4천만 원은 강력한 닻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를 대며 5천만 원을 주장해도 이미 4천만 원 주변에서 조정이 일어날 뿐 그 벽을 뚫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제 성과와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6천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높은 닻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속으로 당황하겠지만 그때부터 협상의 기준점은 6천만 원이 됩니다. 회사가 깎아도 최종 결과는 5천만 원이나 5,500만 원 선에서 결정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먼저 던진 숫자가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그 숫자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승기를 잡은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집값을 올릴 때나 깎을 때 먼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앵커링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작가님, 그럼 앵커링 효과를 알고 있으면 안 당하는 거 아닌가요?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수많은 심리학 실험 결과 앵커링 효과는 그 정체를 알고 있어도 심지어 전문가라 할지라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똑같은 집을 보여주고 가격을 추정하게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집주인들이 제시한 희망 매매가가 닻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집주인의 희망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했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그들도 집주인이 높게 부르면 높게 평가하고 낮게 부르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직관적이고 빠른 시스템 1, 그리고 논리적이고 느린 시스템 2. 앵커링 효과는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시스템 1에서 순식간에 닻을 내려버립니다. 그 뒤에 시스템 2가 아무리 논리를 짜내도 이미 박혀버린 닻을 뽑아내기엔 역부족인 거죠. 마치 강력한 접착제가 붙은 뒤에 떼어내려고 고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는 돈을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단어가 있죠. 바로 내 평단가입니다. 내가 주식을 10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여러분의 뇌에는 10만 원이라는 강력한 닻이 박혀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었든 시장 상황이 변했든 상관없이 내 본전인 10만 원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팔아 라고 고집을 피우게 되죠. 현재의 주가는 7만 원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도 뇌는 10만 원이라는 과거의 숫자에 묶여서 합리적인 손절을 방해합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앵커링의 함정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건 최고가 대비 하락률입니다. 어떤 주식이 50만 원까지 갔다가 20만 원이 됐다고 해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원래 50만 원 하던 건데 지금 20만 원이면 엄청 싼 거 아냐? 여기서 50만 원은 의미 없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지만 뇌는 그 숫자를 닻으로 삼아 현재의 20만 원을 저평가된 가격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 가치는 1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게 바로 작전 세력들이나 마케터들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펌핑시켜서 높은 닻을 박아놓고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개미들이 싸다고 느끼며 달려들게 만드는 기법이죠. 여러분이 차트를 보면서 예전엔 이 가격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앵커링에 덫에 발을 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심리적 무기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피할 순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 방향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협상 상황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그 가격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닻이 내 뇌에 박히기 전에 내가 새로운 닻을 던져서 중심을 옮겨오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사전 기준 설정입니다. 쇼핑하러 가기 전이나 투자하기 전에 외부 정보를 접하기 전 나만의 적정 가격과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종이에 적어두세요. 나는 이 물건에 최대 10만 원만 쓰겠다. 이 주식이 얼마가 되든 나는 이 가치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적인 기준을 세워두면 나중에 1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봐도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락 제거입니다. 원래 10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100만 원이라는 앞부분을 머릿속에서 강제로 지우세요. 그리고 그냥 이 물건이 지금 3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거의 가격, 남들이 말하는 가격 다 치우고 현재의 상태와 나에게 주는 효용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앵커링 효과라는 거대한 심리의 숲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룰렛 번호에 휘둘리는 실험실의 피험자들부터 백화점 세일 가격에 열광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연봉 협상과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숫자 싸움까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타인이 던져놓은 닻에 묶여 자유를 잃고 살았는지 느껴지시나요? 사실 앵커링 효과는 인간의 뇌가 진화 과정에서 선택한 생존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기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기준점을 잡고 빠르게 판단하도록 설계된 거죠. 원시 시대에는 이게 유용했을지 몰라도 고도의 심리전이 판을 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의 지갑을 공격하는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의 눈에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마트의 가격표, 식당의 메뉴판, 홈쇼핑 쇼 호스트의 외침 속에서 그들이 숨겨놓은 닷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닻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거듭난 겁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기준점에 휘둘리지 마세요. 10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됐다고 해서 그게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나에게 3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의 조종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앵커링 효과라는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심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다음 영상에서는 앵커링 효과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한 심리 법칙, 손실 회피 편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익보다 손해에 2배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심리가 어떻게 우리의 투자를 망치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사례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타인이 던진 닻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합리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경제학의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의 몸길이가 500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래의 진짜 몸길이는 몇 미터인가요? 아마 방금 제가 말한 500m라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여러분의 뇌 어딘가에 박혀서 평소보다 훨씬 큰 숫자를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진 앵커링의 닻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방금 제가 설명한 이론을 다 듣고도 이렇게 순식간에 당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심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손실 회피편이 올라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닻을 뽑아내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선택, 우아한 경제학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